남북경유주 보유 중인 분들 쉽지 않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왜 그렇게 경유주들이 강하게 시세를 보였는지 급등을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Nice stack. 안녕하세요. 주식의 정석 위정석 전문가입니다. 지난 6월 말 G20 이후에 깜짝 북미 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소식 없이 지나가고 있죠. 남북경유주 보유 중인 분들, 특히 이제 고점에서 보유 중인 분들은 쉽지 않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남북경유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저와 함께 매매 안내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숫자 1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분석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년에는 왜 그렇게 경력주들이 강하게 시세를 보였는지 급등을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장기간 하락을 한 이후에 첫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던 거죠. 보통 이제 테마주들이 가장 강하게 시세를 보일 때는 장기간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한 이후에 처음 이 호재성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가장 강하게 시세를 보여줍니다. 왜냐면은 뭐 그동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랜 기간 이제 시장에서 소외가 됐던 종목들이죠. 그러면서 악성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소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용 물량이 이제 거의 뭐 제로에 수렴을 할 정도로 거의 뭐 없다시피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공매도 물량들이 거의 다 이제 소화가 됐다거나, 이런 악성 물량들이 거의 다 소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호재성 이슈로 해서, 또 특히 이제는 이제 가장 먼저 정보를 캐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단은 사 모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세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는 처음 호재 이슈가 나올 때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이제 정상회담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슈로 나왔죠. 그러면서 이때가 이제 1월달, 12월달부터 1월달, 이때가 이제 가장 전통적인 대북줄, 뭐 재룡전기라든지 뭐 좋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개성공단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해줬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사이클, 경기 사이클과 이제 연동을 해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이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금리 인상기, 특히 이제 작년 17년부터 18년 초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던 그런 시기였죠. 자, 요즘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금리랑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뭐 채권, 예금 뭐 이렇게 투자 자산들 금리와 연관을 해서 어떻게 이제 그런 사이클이 이어지는지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초까지, 17년부터 이제 작년 초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기였죠. 이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 인상기, 요거랑 이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보통 이제 주도하는 섹터들이 이제 시클리컬 종목들입니다. 시클리컬 종목들이라고 해서 경기가 좋을 때 같이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이제 시장을 주도한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 이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작년에 올랐던 그 대북 관련주들 보시면은 보통 이제 SOC 관련주들이죠. SOC 관련해서 이런 시클리컬 관련주들, SOC 관련 섹터들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건설, 철도, 도로, 뭐 시멘트, 금속, 광물, 이런 섹터들이 가장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 금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이제 17년부터 18년 초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금리 국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뭐 미국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되다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금리에서 이제 고금리로 금리를 이제 조금씩 인상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달걀 모형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경기 사이클과 이런 주도 섹터들 요거를 이제 연관해서 봤을 때 저금리 국면에서는 이제 실적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은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성장주들, 미래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뭐 특히 이제 바이오처럼 저금리로 이제 대출을 해서 대출을 하거나 이제 투자금을 받아서 연구나 사업 확장, 뭐 투자를 하는 이런 업종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금리 방등기, 이런 때는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이죠. 이런 때 역시 성장주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는 이제 IT처럼 이제 수요가 크게 급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금리 상한으로 인해서 이런 대출금들을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상환해야 될 이자가 같이 커지지만 이런 거를 이제 실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주들이 또 역시나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정점에 이제 고금리 국면으로 이제 갈 때는 시장의 자금 자체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식은 이제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확보를 하고 부동산이라든지 뭐 채권을 매수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자금 자체가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이나 부동산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지금처럼 이제 둔화를 하거나 하강을 하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높아진 이자에 비해서 실적이 둔화가 되니까 성장주들은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들, 그리고 뭐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경기 고점을 만들고 반도체 업황도 만들었죠. 그러면서 18년 1월 정도까지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IT와 BT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안 그래도 이제 이런 가치주들이라든지 이런 시클리컬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뭐 호재성 이슈까지 같이 엮이면서 더욱더 이제 폭발적인 이슈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장 핫했던 종목들 뭐 간단하게 다시 차트들을 보면은요. 재룡전기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재룡전기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죠. 전기 쪽으로는 뭐 이제 재룡전기 그리고 재룡전기랑 이제 계열사인 재룡산업 재룡산업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이제 재룡전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재룡전기가 이제 대장으로 갔기 때문에 재룡산업은 조금 이제 덜 뭐 그래도 이 종목 자체도 뭐 한 2배 정도는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엄청 약한 종목은 아니었죠. 자 그리고 뭐 철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철도 그래서 이제 대형주인 현대로템 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이제 2.5배 정도 슈팅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철도 섹터 중에 이제 중소형주 그 중에서는 이제 대아티아이가 가장 많이 올랐었죠. 이때 이제 18년도 1, 2월 달만 해도 이제 1,700원 하던 게 12,000원이 갔으니까 한 8배 정도가 굉장한 시세가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철도 쪽에 뭐 특히 뭐 유난히 이제 대장주들이 많이 나왔는데 부산산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이렇게 싼 종목은 아니었어요. 이제 뭐 4만원 정도 하던 게 25만원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역시 뭐 8, 9배 정도 강한 시세가 나왔죠. 초기에 이렇게 점상을 짝짝짝 찍으면서 초기에 가장 이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신생주 중에서도 이제 에코마이스터라고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9일선, 21선을 이렇게 타면서 이 단기평선들을 타면서 상당 초기에 이제 5,000원대였던 게 19,000원대까지 한 4배 정도가 슈팅이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건설주들도 엄청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대형주들도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18년도에 이렇게 매집성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서는 본격적으로 4월 달에 이때가 아마 4월 달 정도가 남북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던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강하게 대형주가 이렇게 막 갭으로 막 상승을 하고 뭐 장대형목을 만들면서 3, 4만 원을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이 뭐 7만 9천 원까지 이 종목도 거의 뭐 2배 정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자, 그리고 자, GS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업주로 본격적으로 인식을 받으면서 갭으로 슈팅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의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배 정도 2만 원대에서 5만 6천 원까지 찍었으니까 2배 정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토건 쪽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전에 4대강 사업으로 강하게 이제 슈팅을 놨던 그런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경협으로 엮이면서 대표적인 종목이 또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거 1,500원대, 뭐 1,400원, 1,500원, 1,600원 하던 종목이 3,300원까지 찍으니까 이 종목도 2배를 찍었고요. 좀 실적이 우량하던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5,000원대 하던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제 10,000원을 갔다가 또 잠깐 늘렸다가 연초에 다시 한번 뭐 경협 이슈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더 급등을 보이면서 15,000원까지 찍으면서 1년 정도 만에 3배 정도 대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로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유신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또 유신 같은 종목은 또 대주주가 이제 초대 회장님이 아예 대북 관련 사업을 뭐 예전부터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12,000원 정도 하던 종목이 단기간에 이제 3만 원대까지 이제 찍고요. 그러니까 뭐 2.5배 정도 이때 올랐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또 부각이 되면서 점상을 2번 연달아서 찍습니다. 그러면서 16,000원, 17,000원 하던 게 47,000원까지 이 종목도 뭐 1년에 한 번씩 두세 배를 찍어주는 그런 굉장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우리 SG라는 종목, 이 종목도 이제 신규 상장주였는데 5,000원 정도 하던 게 18,000원까지 3배 정도가 올랐죠, 단기간에. 자, 또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아시는 종목들 중에 철강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철강은 뭐 이제 철도를 연결하거나 또 이제 뭐 가스관 같은 거 연결할 때 또 철관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해서 철강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권리락이 돼서 조금 이제 가격 조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권리락이 된 상태로 이제 보시면은 당시에는 이제 동전주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가격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700원대, 800원대 하던 게 4,000원까지 갔으니까 4,100원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뭐 6, 7배 정도 굉장히 슈팅이 나온 거죠. 또 이제 또 다른 종목들 많은데 뭐 간단하게만 이제 살펴보고 가면은요. 쌍용양해라든지 한일현대시멘트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 그리고 금속이라든지 원자재 관련주들 보시면은 티플렉스, 해인 뭐 이런 종목들 뭐 차트가 다들 뭐 비슷한데 이렇게 뭐 단기간에 뭐 다 2배 이상씩은 한 번씩 다 찍어주는 그런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종목들이 경협을 실제로 한다고 해서 작년에 이제 경협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실적이 2배, 3배 가고 뭐 그랬던 건 전혀 아니죠. 그냥 기대감으로 올랐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IT,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장이 이제 성장주들을 주로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PR이 뭐 20배, 30배,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100배, 200배 이렇게까지 굉장한 고평가를 받으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그동안은 이런 가치주들이라든지 뭐 실적주들은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은 이때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에 뭐 PBR 같은 걸 보면은 뭐 0.6, 0.7, 0.8 이렇게 저평가됐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다시 이제 단기간에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또 거기서 또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뭐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니까 오버슈팅을 하면서 굉장히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